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아, 네. 어, 저랑 규민 오빠가 이제 ESL 6장의 커널을 발표를 할 텐데, 이게 6.1부터 6.7까지 있는데, 약간 6.345는 너무 지엽적이거나 좀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6.1, 6.2에서 로컬 리그레션이랑 그다음에 커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규민 오빠가 2부의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에 해당하는 6.6이랑 7이랑 그다음에 나이브 베이스를 조금 다루겠죠?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오늘 급하게 정리를 한 거라서 아직 설명이 군데군데 이렇게 잘 제가 연습을 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이런 내용 발표할 거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순서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약간 첫 주차인데 뜬금없이 커널 타령부터 하면은 좀, 좀 띠용할 것 같아가지고 뭐 간단하게 한 3분 동안이라도 뭐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이나 아니면 뭐 스태티스티컬 머신러닝 뭐 이런 게 뭐가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잠깐 얘기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건 시간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요. 무슨 얘기를 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고 그다음에 저도 약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시한 모델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간 기본적 베이직한 모델들이 필요한 이유? 뭐 약간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커널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책 내용 말고 그냥 제가 있는 거 여기저기서 찾아서 정리한 내용들인데 일단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게 커널 메소드랑 이제 로컬 리그레션을 첫 번째 파트에서 다루게 될 텐데 이 로컬 리그레션의 커널 방법을 사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리그레션이라고 한다는 거는 저희가 뭐 리그레션 펑션의 그 추정치를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 배웠던 걸로는 뭐 베타 코에피션트를 추정을 한다거나 근데 이런 게 결국 달리 말하면 이제 이런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스트럭처를 저희가 추정을 하고 싶은 건데 그때 추정을 할 때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이제 로컬 네이버만 가지고 추정을 하겠다라는 게 이렇게 군데군데 잘라서 약간 추정을 해보겠다 하는 게 로컬 리그레션의 대략적인 의미이고 이때 그 로컬 네이버후드를 정의를 하는 게 커널 펑션입니다. 뭐 커널이 사실 굉장히 넓은 맥락에서 여기저기서 다 사용이 되는데 일단 로컬 리그레션의 측면에서 볼 때 그 로컬 네이버후드를 정의하는 게 커널 펑션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커널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로컬 네이버후드를 정의할 때 이제 X0가 이제 타겟 포인트라고도 하고 쿼리 포인트라고도 하고 앞으로 계속 오늘 발표에 걸쳐서 나오게 될 텐데 이 X0의 근처에 있는 다른 X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겠죠? 얘네들한테 가중치를 주는 게 커널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우시안 커널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고 추후에 좀 더 자세히 뜯어볼 텐데 약간 정규분포 PDF랑 약간은 다른데 그래도 정규분포에서 파생됐다는 거를 딱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람다라는 게 커널에서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이 람다는 가우시안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또는 이제 베리언스가 되겠고 이 람다가 결국 얼마나 퍼져 있는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넓은 범위까지를 네이버로 정의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조절을 하는 게 되겠고 네, 커널 펑션의 역할 다시 한번 반복이고 그리고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 다른 커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이 어디에 사용이 되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로컬 리그레션에서 사용이 되겠죠. 제가 파트 1에서 발표를 할 거고 사실 커널을 사용한 로컬 리그레션이란 게
사실 별게 아니라 그냥 weighted average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요상한 이름을 가진 약간 기존의 리그레션 모델과의 차이가 있다면 기존의 것들은 이제 뭐 베타 코에피션트들을 저희가 항상 추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라메트릭한 예측 모델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요 F 햇이 말하자면 그 컨디셔널 민, mean of x given y 요거인데 요 로컬 리그레션에서는 뭐 그런 게 없죠. 코이피션트라던가 뭐 파라미터가 없고 그냥 오로지 커널 펑션과 x, y 데이터 포인트들만을 사용해서 펑션 f를 추정하고자 하는 게 약간 저희가 기존의 수업 시간에 배웠던 회귀 분석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게 논파라메트릭 리그레션이라고도 하고 약간 논파라메트릭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왜 이때 커널을 써야 되냐,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약간 이런 커널 관련한 분의 대가가 우리나라의 그 누구지? 서울대 박병옥 교수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왜 커널이나 논파라메트릭 모델이 필요한지 잘 몰랐어서 찾아봤는데 약간 사회 현상들이 너무 복잡하고 그냥 주어진 고정된 형태의 어떤 덴시티로는 약간 그런 걸 모델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파라미터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모델을 사용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 리그레션 말고 커널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제 규민 오빠가 얘기를 해줄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KDE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뭐 머신러닝의 측면에서 보면 뭐 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도 이 커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서포트 벡터 머신도 커널 트릭을 이용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이고 뭐 이게 뭐 스플라인이나 뭐 베이시스 같은 데로도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머신러닝 방법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알면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본격적으로 책의 6.1, 6.2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그래서 커널 스무딩 메소드가 그 6장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커널 스무딩이 뭐냐? 역시나 위키피디아가 정말 딱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커널 스무더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론인 거예요.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론인데 이제 그때 추정하는 과정에서 관찰된 데이터의 이웃들에 대해서 가중평균을 통해서 함수를 추정해낸다라는 게 커널 스무딩의 아이디어이고 뭐 이 그림은 뭐 뒤에서도 뭐 여러 번 다른 예시도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건 위키에 나온 그림인데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초록색 선이 저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추정하고 싶은 true 펑션이 되겠죠? 근데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 점들, 빨간색 점들이 관찰한 observed 데이터 포인트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커널 스무딩이라는 거는 로컬 네이버에서 가중 평균을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구간에서 피팅을 하겠다는 의미니까 이제 요 까만색 범위 요게 그 커널 함수의 그 람다가 아까 네이버후드의 넓이를 이렇게 조절을 한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네이버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을 쓸 건지 그다음에 노란색은 지금 그냥 동일한 웨이트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뭐 다른 커널을 쓰면은 요 웨이트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X0에 대해서는 이제 얘네들만 가지고 피팅을 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쭉 이제 피팅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어찌어찌 비슷하게 true 펑션을 저희가 추정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게 이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아마 얘는 그냥 nearest neighbor의 아이디어를 쓴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냥 16개의 샘플을 고려를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위키에서 말하는 정의는 이렇고, ESL에 나온 뭐 커널 스무딩 테크닉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뭐 전체 모델을 피팅하는 대신에 이렇게 X0에 대해서 이제 따로따로 피팅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했듯이 로컬라이제이션은 커널 펑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커널 펑션이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그 쿼리 포인트가 요 x0인데 x0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웨이트를 주는 게 커널 펑션의 역할이에요. 이 경우에는 뭐 얼마나 멀리 떨어졌느냐에 관계없이 같은 웨이트를 주게 되지만, 만약에 가우시안 커널을 쓰게 된다면 이제 중심이 가우시안 분포의 중심이 x0라고 하면 여기 가까이 있는 애들은 덴시티가 높게 나와서 좀 큰 가중치를 얻게 되겠고, 여기 끄트머리에 있는 애들은 이제 얘가 종 모양으로 분포하니까 작은 웨이트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베타라던가 뭐 그런 게 언급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모델이 데이터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1절에는 원디멘셔널 커널 스무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로컬 에버리징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상황은 우리는 이제 이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모르고 이런 프로바빌리티 스트럭처를 모르는 거죠. 뭐 이렇게 회귀 분석에서 가정한 그런 분포 가정 그런 거 다 없고 그냥 샘플만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샘플만 주어졌을 때 요런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스트럭처를 어떻게 추정을 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로컬 에버리징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 KNN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평균을 내겠다. 그냥 앞서 여기서 설명했던 그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일단 가장 처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근데 여기서 더 잘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다가 가중치를 주는 거죠. 그냥 얘처럼 단순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가까운 애들한테는 좀 더 큰 가중치를 주고 멀리 있는 애들한테는 작은 가중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중치를 곱한 요 x와 y이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노멀라이징 콘스턴트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그냥 같은 가중치를 줬다가 이렇게 다른 가중치를 주게 되면 이 노란색 색칠된 부분이 가중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약간 위글위글한데 반해서 이 가중치를 줬을 때는 조금 더 스무딩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걸 보면은 그냥 딱 이렇게 각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웨이트가 디스크리트한 형태로 가중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중치가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굳이 따지자면 디스크리트한 가중치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범프가 있고 좀 울퉁불퉁하게 스무딩이 되는 반면에 얘는 이제 가중치가 연속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스무딩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선은 저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추정하고 싶은 true 펑션이 되겠고, 이제 데이터로 스무딩을 시키면 초록색 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ESL 책에서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냥 단순히 평균을 때리는 nearest neighbor 방법을 이제 row moving이라고 하고, 이런 커널 베이스드 메소드를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커널 펑션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거를 좀 일반적인 형태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뭐 가우시안 커널도 일반화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런 디스크리트한 웨이트를 주는 커널도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일반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람다가 포함된 H는 이제 스무딩 파라미터라고 해서 그 width 펑션이고요. 계속 설명했다시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까지를 쓸 건지. 그래서 뭐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 D라는 함수는 그냥 디스턴스 매트릭이에요. 뭐 그냥 원 놈이 될 수도 있고, 뭐 투 놈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6.1의 인트로에서 이거를 약간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법이랑 비교를 좀 심도 있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다루지 않았는데 혹시 나중에 다뤄야 될 것 같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커널 펑션들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저희가 제일 잘 아는 가우시안 커널이고 그다음에 이 노란색이 에파네크니노프 뭐 아무튼 그런 많이 쓰는 커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널 펑션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냐면 일단 시메트릭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냥 로컬 리그레션에서 그냥 가중치를 주는 용도라면 2번 조건은 굳이 필요가 없지만 아마 파트 2에서 이제 KD로 이제 확률 그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추정을 하는 게 목적이 되면 이게 이제 적분했을 때 1이 돼야 되는 조건이 필요해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 그냥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0이 돼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커널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요게 뭔가 스무딩 하고 싶은 데이터겠죠? 아마 뭐 히스토그램이라던가 이렇게 점이 찍힌 형태로 주어질 텐데 얘를 가우시안 커널로 스무딩을 시키면 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유니폼 커널로 아까처럼 디스크리트한 웨이트를 주게 되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스무딩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커널을 쓰게 되면 약간 비슷하지만 이런 식으로 스무딩이 됩니다. 사실 가우시안이랑 얘랑 뭐 크게 육안으로 차이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MSE의 측면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보통 얘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스무딩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 이루어지는지인데 이거는 아마 규민 오빠의 파트인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요 까만색 선이 있는 부분들이 관찰된 데이터이고 여기에다 이제 그냥 가우시안 커널을 씌우면 이제 요 점에서는 뭐 여기 첫 번째 짝대기에 걸리는 웨이트는 여기 요만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짝대기에 대해서도 얘가 웨이트가 이렇게 걸리고 세 번째 옵저베이션에 대해서도 웨이트가 이렇게 걸려서 그거를 다 더하면 이렇게 되고 그런 식으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뭐 파트 2에서 아마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리니어 리그레션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까지 봤던 거는 그냥 가중평균을 이제 사용을 해서 스무딩을 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가중평균을 만을 사용을 했을 때는 아까 어딨냐? 요런 꼴을 사용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보면은 여기 안쪽에서는 스무딩이 잘 되는데 여기 바깥에 바운더리에서는 얘가 이렇게 끝에서 웨이트가 끊기니까 이렇게 좀 바이어스가 바운더리에서 커지는 문제점이 생겨요. 보시면 같은 그림인데 여기
바깥쪽에서 웨이트가 끊기니까 이게 바이어스가 커지죠. 여기 이쪽 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을 도입을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MSE를 고려를 이렇게 조금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책에서 나온 말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약간 무슨 말인지 좀 헷갈려가지고 이따 끝나고 뭐 교민 오빠나 정규 오빠한테 물어보려고. 여기서는 이제 앞서 말했던 요 왼쪽에 그냥 웨이팅드 에버리지를 그냥 그냥 콘스턴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다가 그냥 이렇게 리니어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콘스턴트라고 책에서 말을 했고, 이제 반대로 로컬 리그레션에서는 이런 리니어한 요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저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바운더리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도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팅을 시키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F 햇은 아까는 그냥 진짜 가중평균처럼 여기 시그마 Y하고 커널 곱해져 있고, 이제 분모에 노멀라이징 하는 것처럼 다시 커널만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다면, 이 로컬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에스티메이트가 얻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회귀 분석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 회귀 분석에서 뭐 베타 제로, 베타 원의 에스티메이트를 구할 때 뭐였냐, 뭐 XX 프라임의 인버스 X 프라임 Y 뭐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다 전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 베타 햇들을 구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X0 그 특정 각각의 쿼리 포인트에 대해서 요 알파 햇이랑 베타 햇을 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X0는 이제 데이터의 첫 번째 포인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여전히 그냥 하나의 쿼리 포인트를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데이터는 그냥 1부터 n까지가 데이터이고, 얘는 이제 뭐 첫 번째 데이터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또 설명을 하는데, 약간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뺄까 하는데, 이게 뭐 꼭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이다 하시면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런 어쨌든 로컬 에버리징 메소드는 그냥 커널 펑션을 이렇게 조금 조절하는 방향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게 이런 뭐 로컬 리니어 리그레션, 그리고 곧 설명할 뭐 로컬 뭐였지 쿼드라틱 리니어 리그레션 뭐 그런 거에 다 그냥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도 보일 수 있고 수학적으로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요 점에서 만약에 이제 요 빨간 선이 요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특정 포인트에서 요런 리니어한 펑션을. 근데 원래는 얘가 그냥 가중평균을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바이어스가 심하게 되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잘 맞게 바운더리에서도 피팅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대신에 근데 약간 좀 단점도 있어요. 얘는 바운더리에서는 이렇게 잘 맞게 되지만 여기 안쪽에 인테리어 포인트에서는 지금 굴곡의 정도가 더 심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굴곡이 심한 거는 그 디그리가 높아야지 모델링을 잘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 그냥
리니어하게 모델링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는 좀 미세한 차이지만 여기서의 파란색과 빨간색의 차이보다 요 안쪽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의 차이가 더 커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문제점을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테일러 익스펜션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책에서도 약간 엑서사이즈로 남겨놓기도 하고 사실 커널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리그레션이기보다도 뒷부분에 뭐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랑 커널 자체가 하는 역할이 뭔지 그런 게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일단은 지금은 설명을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는 이제 요것처럼 그냥 first degree로 그래서 바이어스가 여기 심해지는 거를 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냐 요 부분 시그마 요게 그냥 li가 그냥 웨이트예요. 시그마 x에 대한 이렇게 리니어한 형태가 그냥 합이 1이 되고 그다음에 요 부분은 0이 되기 때문에 바이어스는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를 빼면은 바이어스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이어스는 이제 2차 항 이상의 항들로만 표현이 돼서 이제 first degree까지는 바이어스 커렉션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1차 항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쿼드레틱, 뭐 트리플 이런 식으로 피팅을 하게 되면은 여기 뒤에 있는 익스펜션까지 다 바이어스를 커렉션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치만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부터는 약간 뇌절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책에서도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아가지고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는 요거 하나만 있었지만 이제 디그리를 D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이어스는 요 테일러 익스펜션을 생각해 봤을 때 D 플러스 1번째 차수 이상으로만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이제 리니어한 걸로 이렇게 피팅을 했을 때 그다음에 2차 항까지로 피팅을 했을 때 3차 항 뭐 그런 식으로 피팅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고 뭐가 좋은 건지 결국 좋게 피팅되는 걸 쓰고 싶은 거니까요. 그것만 그냥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결론만 보자면 일단 로컬 리니어 핏은 적당한 코스트의 그냥 분산으로 바운더리에서의 바이어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죠? 근데 이제 인테리어 리전에서 커브를 메워버리거든요. 아까 약간 요런 현상, 요 폭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trimming the hill and filling the valley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직선으로 피팅해버리면 이렇게 곡선이 다 깎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그러면 곡선을 모델링할 수 있는 쿼드라틱 이상의 핏을 사용을 하면은 이런 인테리어 리전에서의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근데 대신에 이 끄트머리를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쿼드라틱 이상에서는 이제 바이어스를 줄이는 거에 비해서 베리언스가 이제 되게 끝부분에서 크게 증가하고 이제 MSE의 특성상 이런 바운더리에서의 급격하게 증가하면은 MSE 전체가 되게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좀 안 좋죠. 근데 결론적으로 목적에 따라 적당한 디그리를 알아서 잘 선택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익스트라폴레이션 같은 거를 하고 싶어서 바운더리가 중요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뭐 그때는 이제 로컬 리니어 핏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고 아니면 뭐
MSE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뭐 인테리어에서 잘 곡선 모양을 모델링할 수 있는 거를 쓰면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커널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이제 D가 그 디스턴스 매트릭 뭐 원놈이냐 투놈이냐 아니면 뭐 가우시안처럼 익스포넨셜 안에 뭐 투놈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돼 있냐 그런 게 한 축이 되겠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제 람다가 되죠. 람다가 이제 밴드위스라고도 하고 스무딩 파라미터라고도 하고 그 역할은 이제 커널의 이렇게 넓이를 조절해서 네이버를 스페시파이 하는 게 람다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어떤 커널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람다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계속 달라지죠. 가우시안 커널일 때는 아까 본 것처럼 뭐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람다의 의미가 되겠고, 그다음에 뭐 그냥 웨이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최근접 이웃을 사용할 때는 그냥 몇 개의 이웃 샘플을 고려하는지가 이제 람다의 의미가 되겠고, 그다음에 뭐 자주 쓰는 뭐 이런 커널에서는 뭐 이런 서포트 리전의 레디어스가 람다가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는 뭐 어떤 고정된 공식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의미적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람다가 이제 밴드위스가 되는데 이제 밴드위스라고 하면 이제 범위인 거죠. 네이버의 범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 문제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밴드위스에 따라서 이렇게 스무딩의 양상이 달라지죠. 그래서 조금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만 사용할 때는 이제 오버피팅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처럼 돼서 바이어스는 작아지고 오버피팅 되니까요. 대신에 이제 베리언스는 크게 되겠죠. 이렇게 위글위글하게 나오고. 대신에 이제 갈색 선처럼 밴드위스를 크게 해서 하나의 쿼리 포인트를 스무딩 할 때 넓은 범위를 갖고 이제 가중평균을 때리면 이제 스무딩 정도가 훨씬 더 심해졌죠. 더 많이 스무딩이 됐죠.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바이어스는 커지겠고 대신에 이제 베리언스는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시각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밴드위스가 짧을 때, 이게 밴드위스가 넓을 때, 그리고 스무딩 정도가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옵티멀한 밴드위스를 찾는 방법은 뭐 더, 더 고난도의 테크닉이 있는지 어쩐지 그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수업에서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사실 다룰지 안 다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커널이 되게 머신러닝 전반에서 중요한 테크닉인데 이거는 요 내용은 그 머피의 프로바빌리스틱 머신러닝이라는 책에서 좀 제너럴하게 어떤 의미인지 뭐 다른 분야에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냥 그 정도만 얘기를 하려고 넣어둔 건데 커널 펑션은 그냥 되게 넓은 의미에서 제너럴하게 말하면 그냥 시밀러리티의 특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좀 수학적으로 하면은 이제 같은 추상 공간에 있는 이제 두 오브젝트 사이의 거리를 재는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도 일종의 커널이고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에서 그람 매트릭스도 커널이라고 볼 수 있고 내적도 뭐 어떻게 보면 리니어 커널이라고 볼 수 있고 등등 다 커널이에요.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커널은 그 책에서 말하기를 이제 커널 for building generative model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커널을 사용해서 그 F 햇을 요거를 생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density estimation을 하는데 사용된다고 해서 generative 모델을 위한 커널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의 계열에 들어가게 되고 트레이닝 프로세스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정리하고 보니까 그래서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데에 대해서 뭔가 그림을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하면 뭐 이런 식으로 스무딩이 됩니다. 얘는 뭐 아마 안 하겠지만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숙제는 좀 고민 중인데 쉽게 가면 그냥 이렇게
그냥 시뮬레이션 된 데이터셋에 대해서 로컬 에버리징을 가우시안 커널로 해보고 뭐 유니폼 커널로 해보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뭐 밴드위스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이 커널 스무딩이나 로컬 리그레션 자체가 막 공모전 같은 데서나 이렇게 프랙티컬한 데이터셋에 사용되기 좀 어려운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건 약간 이론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 않나 해서 약간 실생활 예시는 제가 찾지를 못했고 아니면 만약에 좀 난이도가 있는 거를 하자면 이제 커널 스무딩 자체를 스크래치부터 짜는 거를 약간 빈칸 뚫기 식으로 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코드를 고쳐보던지 생각을 해보던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 혹시 뭐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다뤄야 된다라던가 뭐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빼자 뭐 이런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 아직 제가 남았거든요. 근데 너무 준비 잘해 주셔서 뭐라고 부담이 되네요. 빠르게 끝내버리겠습니다. 아, 네. 너무, 너무 좋고. 다행히 약간 둘이 겹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것도 거의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행렬까지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서 다들 싫어할 것 같아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간이 남지 않으면,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시간이 남으면 해보는 건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뒷부분에, 이제 수인가 말했듯이 이걸로 커널을 이용해서, 이 단원에서 좀 핵심적으로 가면,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KDE, 커널을 사용해서 non 파라메트릭하게 덴시티를 에스티메이트하는 그런 방법과 그걸 이용한 좀 여러 가지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을 살펴봤는데, 사실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이라고 하지만 나이브 베이스 정도. 그래서 별로 그게 어렵진 않고 대신 방법 자체가 어려워서 이 방법 위주로 좀 설명을 이론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먼저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 뭐냐? 당연히 이제 뭐 이름에서 알겠지만 저희 그 덴시티 펑션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죠. 근데 기존에 뭐 파라메트릭 모델이라 하면은 뭐 대충 얘는 가우시안일 거야 해놓고 평균이랑 스널 디비전을 에스티메이트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지만 이제는 non 파라메트릭하게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이 덴시티를 에스티메이트 한다는 거였고, 그래서 당연히 대표적으로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히스토그램들이 있죠.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 히스토그램을 좀 뭐 가운데끼리 연결한다거나 적당히 스무드하게 연결하면 되겠죠. 근데 히스토그램 특성상 당연히 이제 이 빈마다 이 빈들을 저희가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좀 디스크릿하게 이렇게 관계가 생기겠죠. 그러면 스무드하지 않고 안 예쁘고 안 정확하고 뭐 나중에 미분하기도 당연히 안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커널을 이용해서 역시나 아까는 리그레션을 좀 예쁘게 했으면 이번에는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예쁘게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ESL에 나와 있는 식표인데 사실 별게 아니라 기존에는 이게 그냥 넘버잖아요. 어떤 일정한 네이버후드 안에 네이버후드 그러니까 일정한 그 범위 x0를 넣었을 때 x0 양옆에 어떤 범위 안에 어떤 애가 있는 그 개수를 세는 거죠. 그냥 거의 KNN 그러니까 일정 범위 안에 몇 개 있나 이런 걸 세가지고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스무드하기 위해서 터널이란 걸 쓴다. 이게 지금 파슨이라는 사람이 뭐 만든 건 똑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까 봤던 똑같은 그 터널이란 게 등장합니다. 개수를 이제 그냥 데이터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터널의 어떤 비율을 세는 거죠. 터널을 이제 썸해서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신 것처럼 결국은 뭐 이런 식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밴드위드가
여기서는 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똑같이 람다가 어떤 그 간격을 조정해주고 터널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좀 더 그 비율을 스무드하게 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 식으로 저희가 가장 잘 아는 가우시안 터널 가우시안 터널을 잘 몰라도 가우시안 잘 아니까요. 이거 그냥 스탠다드 가우시안 펑션이라 치면은 아까 수현이가 잘 설명했던 대로 얘가 스탠다드 디비전처럼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그림인데 ESL에 있는 그림인데 이 초록색 이번엔 데이터예요. 이번엔 데이터가 엄청 많죠. 아까 수현이 그리는 한 5개였나 6개였는데 이번에 엄청 많은 그림이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마다 이 데이터를 민으로 하는 이런 가우시안이 다 있는 거겠죠. 여기. 그리고 걔네들을 지금 막 더하고 뭐 나누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우리의 어떤 덴시티가 에스티메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몇 배 필요한 게 이제 결국 저희가 정해놓은 건 토널과 밴드위스죠. 그래서 토널과 밴드위스를 살펴볼 건데 토널은 사실 아까 수현이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시메트리. 당연히 이게 좋겠죠. 왜냐하면 좌우 어쨌든 그거에서 멀어진 좌우 간격이 같으면은 그만큼 똑같이 가중치를 맞추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리고 적분해서 1이고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0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뭐 항상 양수인 거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다 포지티브한 걸 쓰는데 어 이제 고차원으로 갈수록 네거티브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거고 여기서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적분해서 1이 되는 형식인데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걸로 덴시티를 에스티메이트 했을 때 그것도 덴시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분해서 1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편의상, 표기상 얘를 이렇게 놔요. 그 다음에 적분을 하면은 이걸 적분하면 이 안에 얘가 생기고 뭐 이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그 발표 때 할 건데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질 때문에 적분해서 1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에스티메이트한 덴시티잖아요. 그럼 얘 민이랑 레디언스 정도 살펴보면 되겠죠? 얘네가 얼마나 진짜랑 똑같은지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민을 해봤는데 이것도 자세한 수식은 본 발표 때 할게요. 그래서 해보면 어? 샘플 민이 나와요. 신기하죠? 신기했어요. 그래서 풀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베리언스도 풀다 보면 어? 샘플 베리언스랑 이상한 애들이 붙어 나와요. 그래서 민은 샘플 민이랑 똑같고 베리언스는 샘플 베리언스랑 에다가 이제 뭔가 조금 더 더해져가지고 얘는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베리언스가 커진 꼴이겠죠. 실제보다. 어쨌든 그게 실제랑 에스티메이트 잘 되는 애구나. 이 정도를 이제 유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수연이도 잘 다뤄준 이게 딱 생각이 됐네요. 그 여러 가지 모델이고 이거는 수연이랑 같은 리니어라고요. 그래서 아까 수연이가 잘 얘기해줬지만 밑에 있는 게 덴시티잖아요. 그리고 이 커널, 다양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커널을 다르게 했더니 가우시안이 이렇게 그렇게 되고 얘는 유니폼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좀 더 위블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커널들이 있고 그때 그 커널들의 그냥 함수 모양이고요. 얘네는 심지어 이거는 지금 그냥 이 2디멘션에서 나온 건데 뭐 당연히 멀티베리에도 다 되겠죠. 엄청 복잡하고 얘네들은 그 세컨 오더인데 만약에 오더가 그러니까 더 뭐랄까 오더를 더 높게 해버리면 더 복잡한 식이 되겠죠. 어쨌든 이게 커널에 대한 설명이고 그다음 밑에는 밴드위스. 아까 밴드위스가 수행을 잘 설명했듯이 작으면은 너무 이게 뭐랄까 너무 그 스무딩하는 효과가 줄죠. 그래서 이 빨간색처럼 별로 안 스무드해져요. 좀 삐죽삐죽하죠. 그리고 크면은 당연히 이제 너무 이제 멀리 있는 데이터까지 보니까 너무 스무드해져서 지금 얘처럼 별로 의미가 없는 식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MSE 관점에서 아마 수영이가 교환 가서 들었던 자료인 것 같은데 그 교수님, 육덕 교수님께서 아주 잘 정리해줘서 이것도 설명하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KD2로 에스티메이트 했을 때 그 MSE를 계산해 보는데 이걸 통해서 진짜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된다는 거를 식으로 바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막 그저 이제 썼는데 어, 결국은 저희가 했던 거
방학 때 했던 거 있잖아요. 바이어스랑 베리언스. 이거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F 해시 애초에 이런 식이었고 또 뭔가 그렇죠. 맞는 거죠. 아, 예. 이거를 천천히 이제 이거 하면 아마 시간이 다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뒤에 좀 클래시피케이션을 덜 준비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거 지금 평균 씌운 거니까 그냥 적분해주고 대신 이 F햇은 원래 이거였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갑자기 왜 Y가 등장했지? 근데 제가 지금 본 발표를 위해서 합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Y는 결국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시한적분 한 거예요.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테일러 익스텐션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 네, 이 꼬랑지는 어차피 이 람다 제곱에서 이제 없어지는 값이고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계 도함수까지 분산해서 2차 미분함수까지 분산해서 이제 식을 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결국 쓴 거는 적분 잘하고 테일러 정리 쓴 거예요. 그래서 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베리언스도 쉬워요. 베리언스가 더 쉬워요. 식이 별로 없죠. 이것도 F에 그대로 넣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얘네는 빠져나오고 베리언스니까 아 그거 제곱의 평균보다는 작잖아요. 원래 제곱 평균이 분산 더하기 평균 제곱이니까 그거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를 한 다음에 이제 요 놈을 또 이제 우리 테일러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누구 나오잖아. 이것도 y로 치환한 다음에 똑같은 과정을 또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는 이렇고 베렌스 이렇고 엄청 복잡하네. 근데 이제 MSE가 이제 바이어스의 제곱, 여기 제곱, 바이어스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4제곱 된 거죠, 여기. 그리고 이게 베리언스. 이거 두 개 더한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아, 람다가 커지면은 바이어스는 커지죠. 여기 람다 4제곱으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고로 이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비고로 이거고. 그러니까 람다가 커지면은 밴드위스가 커지면은 바이어스는 커지고 베리언스는 작아지고. 반대로 이제 베리언스가 아예 람다가 작아지면 바이어스는 작아지는 대신 베리언스가 커지고. 아까 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 그냥 했던 설명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죠? 람다가 작아지면 더 위글위글해진다 했잖아요. 그게 베리언스가 커지는 거죠. 그죠? 이 정도가 이제 MS를 했던 거고. 나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오히려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덴시티를 에스티메이트 했잖아요? 그럼 그 에스티메이트 된 애들을 가지고 베이지 정리 기억나시죠? 그걸 이용해서 이 X0가 주어졌을 때 이 G 클래스가 G예요. 그래서 클래스가 J1 확률을 이렇게 덴시티, 우리가 구한 덴시티에다가 우리의 사전 프라이어를 곱해줘가지고 그걸 비율로 구한다. 프라이어는 그냥 샘플 프로포션, 그냥 비율로. 그 전에 우리 데이터의 비율로 그냥 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ESL에 있는 글인데, 잘렸네요.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거네, 이게 아니네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덴시티 에스티메이트를 해서 그렸더니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0.5 가지고 우리가 보통 나누잖아요. 그러면 조금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뭐 여기부터는 조금 포스테리어 에스티메이트 뭐 2분의 1보다 크니까 뭐 양성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분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이브 베이스의 클래시파이어는 더 쉽죠 사실은. 그냥 그 나이브 하다는 게 인디펜던스를 그냥 가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나이브하다 또는 ESL에서는 심지어 idiot based classification인가? 하여튼 바보라고 아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가정이 좀 터무니없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게 쉬운 어프로치임에도 상당히 복잡한 모델에 비해서 좀 전- 어, 꽤 괜찮은 성능을 보인다고 좀더 고급 표현을 쓰려다가 말이 안 나요. 그래서 핵심은 아까처럼 덴시티 에스티메이트를 해서 하면 좋은데 아까 위에 KD를 쓰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디멘션이 너무 높으면은 이게 그닥 좋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냥 나이브하게 인디펜던트 가정하고 우리가 그 클래스마다의
마지막 지금 키가 아래 천자예요. 그래서 J 클래스일 때에 각 키별로 그냥 그 독립인 걸 가정해서 구해버리는 거죠. 사실 라이브에이즈는 이렇게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면은 그것도 또 자세히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라이브에이즈를 한 다음에 이 F를 그냥 그 지금 얘는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 잘 안 통하니까 보통 그냥 유니베리에이션 가우시안 하는 걸 가우시안을 넣어서 하는데 뭐 이것도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또, 또 뭐였더라? 예, 하여튼 이거 나이 베이스도 얘기할 거는 충분히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예, 했습니다. ML이 뭐 알고리즘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예. 일단 이렇게 해보고 혹시 다이브 베이스가 더 깊이 팔만 할까요? 에 대해서 정규형이나 수행을 한번 보시죠. 이상입니다. 어, 그 여유 되면은 뭐 다루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수현 씨가 그 얘기한 것 중에 아, 잠시만요. 아, 유튜브 한번 꼭 보겠습니다. 좀 더 쉽게. 예. 너무 수식만 많았으니까 그림도 많이 해볼 때. 약간 그 커널에 대한 뭔가 좀 직관적인 그 이해를 돕는 그림인, 그러니까 결국 커널이 그 필터잖아요. 필터가 이제 계속 훑고 지나가면서 이제 데이터들의 가중치를 주면서 이제 그걸로 F 햇을 추정하는 약간 그런 건데, 커널이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 나오잖아요. 네. 퓨리에 시리즈 공부할 때도 아마 규민이는 공부했겠지만 아, 그 문제. 거기서도 커널 나오잖아요. 네. 네. 뭐 그리고 이게 사실 컨볼루션 연산이랑도 되게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뭐 너무 처음 접하시는 분도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뭐 컨볼루션이라는 연산 자체는 근데 사실 되게 알고 있으면 좋은 연산이라서, 왜냐면 뭐 이미지 할 때도 사실 컨볼루션 뭐 CNN이라고 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 해서 그 컨볼루션이 사실은 여기서 쓰이는 그 커널이랑 사실 같은 건데, 그런 것도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혹시 오늘 발표에서 수현이나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러분의 피드백 잘 받아서 일요일에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